오늘 모의 면접 참여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좀 더 나 스스로의 개인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족함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지금 대답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일을 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뭐죠? 몇 가지 예시를 나열한 한 가지만 좀 해주시죠. 이거를 다 외워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대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AI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이 채권 트레이딩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며 우리나라의 건전한 금융시장 구조를 이끄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떨리시죠? 네, 조금 긴장됩니다. 네. 1번 지원자분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권사 픽스드 인컴 트레이딩 부서에 지원하게 된 전재민입니다. 저는 평소에 채권이나 금리 등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평소에 시장 동향을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얻어오는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국제적인 시장 트렌드 그리고 시장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배우면서 이제 상황을 분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이제 채권 투자의 차익 기회를 바라보면서 수익을 이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실제로 이제 많은 성과를 가져가는 채권 트레이더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이 채권 트레이딩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에 지원한 지원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구조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 사회에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구조가 자리하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이외에 전체 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집단이 금융감독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책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행동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며 우리나라의 건전한 금융시장 구조를 이끄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부터 대답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금감원의 주요 역할 중에서 본인이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시잖아요. 경제학 전공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과연 큰 편일까요? 작은 편일까요? 순 가계부채 비율만 본다면 약 1,800조로 사실 미국의 3경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약 90%로 미국의 70%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가 낮은가 또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이 비율이 높은가 낮은가 등을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학과에서는 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에 기반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데이터에 기반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사고 능력을 경제학과에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한테 제가 이 파란불을 드렸던 질문은 금감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 이번 분께서 말씀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예를 드세요. 그게 또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보통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프랩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PREP. 나는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리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가 이그젬플인데 항상 어떤 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그젬플을 넣으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지원자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지원자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 직무. 우선 가장 먼저 저는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크게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이라는 상품은 주식과 다르게 프라이싱 과정에서 그 수익률, 만기, 그리고 채권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서 그 가격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고 수학적인 산식에 따라서 이제 확실하게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논리가 이제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실제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2024년 8월경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제 저금리 통화로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그러한 이제 거래 방법이 크게 성향을 했었는데 저는 이러한 사태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구나. 이때 채권 투자를 들어가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채권 투자를 실제로 포지션을 가져갔고 여기에서 큰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역시 거시경제를 분석하면서 채권 투자를 할 때 내가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채권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 취득하셨고, 그 다음에 창의 플랫폼 창업 공모전 대회도 나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왜 하신 거예요? 2021년 당시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되게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놀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소실되어 가고 있는 전통놀이를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이제 회복을 하고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AR 기술을 도입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통놀이를 비대면으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플랫폼과 체계를 구축하여서 이제 전통놀이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성 그리고 현재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제 고찰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상을 타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금 대답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다 외워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대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1번 분한테 파란불을 드렸던 것 중에 정말 괜찮은 답변이다라고 느꼈던 질문이 뭐냐면 제가 창의 플랫폼 창업 공모전 대회에 그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이유는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제 직무랑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잘 했던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경험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경험은 대답하는 구조란 게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스타란 구조가 있거든요. 시츄에이션, 태스크, 그 다음에 액션, 리절트. 그거에 맞게 딱딱딱 대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이번 분한테 제가 좀 크게 느낀 거는 외부 경험이 없으세요? 특별히 외부 경험을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공기업에서는 경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필기와 관련된 요소를 훨씬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여기에는 그래도 쓰지 못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과 단위로 학생회를 진행했었고 단과대 단위로 학생회를 진행했었고 풍물패, 교육봉사 동아리, 그리고 과 자치단체 회장, 과 대표, 그리고 경제경영 토론 동아리와 일반 토론 동아리, 그리고 철학학회를 하면서 사실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학과를 만나면서 다양한 말들을 들을 수 있었고 때때로는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선배님들께 실제로 그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분한테도 제가 또 파란불을 드렸던 질문은 뭐였냐면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경험이 없지 않냐. 네네.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역시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끌고 왔던 소재는 학교 내에서의 경험. 네네. 근데 전 여기서만 또 그쳤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또 머리를 쓴 거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어떤 경험들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게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랑 좀 연결되는 그런 쪽도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도 안 해보셨어요? 과외랑 단기 알바로 배민 B마트 같은 데서 이제 몸 쓰는 일도 가끔씩 해보긴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답변이 없다. 하지만 토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면 너무 자기 방어적인 거고. 네네. 그래서 비록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그렇게 본인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나름대로 만들어내셨다는 측면에 있어서 잘 하셔가지고 역시 파란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번 지원자분은 눈치를 자주 보세요?
아, 네, 조금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눈치를 왜 자주 보시죠? 약간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옆에서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거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막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보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 약간 제가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 진정시켜서 모두가 좋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치를 보고 그러면 갈등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등 자체가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약간 그쪽으로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본인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도 제가 그동안 조금 그러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은 그러한 갈등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현재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는 있어서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개인적인 갈등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팀원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그 다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따로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원자분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갈등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빨리 이제 뭔가 좀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번 분한테 제가 또 이 파란불을 드렸던 질문은 사실 좀 아픈 질문이죠. 약간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좀 파생시켜서 그렇다면은 나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보통 나오는 답변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되게 스무스하게 넘기셨어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면접은 진짜 내 솔직한 모든 거 다 보여주면 뽑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고 솔직한 걸 보여줬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에 좋은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두 분이 워낙에 말씀을 잘하시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본인들이 이제 평가자예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난 이런 신입사원은 절대 뽑지 않겠다 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으신 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모토가 개인보다도 일단 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팀워크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뽑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팀워크보다도 개인의 성장 그리고 개인만의 실적에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최대한 배제하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번 분은요? 저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단일한 답을 고집하는 사람을 기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으로서 여러 기업의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도 적절한 규제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감독 업무를 시행하긴 하지만 단순히 감독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제재를 받아야 돼 라는 단일한 사고를 하는 것보다는 산업기술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또는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제가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단일한 답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면접관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기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면접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두 분의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방송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두 분이 참 말씀을 잘하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드리자면 면접은 어찌됐건 그 면접관과 면접자가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 대화가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 전 너무나 좋았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준생도 아니시고 예비 취준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여러분도 이 두 분들처럼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조금 1번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2번 분이 보여주셨던 비언어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이분들이 답변하신 거는 저희가 방송을 한 3번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시면서 어떤 구조인지, 어떤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같이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면접 꼭 1등으로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화이팅!